요즘이요, 새해가 돼서 그런가요? 심리학 책 사가는 사람들이 꽤 눈에 띄더군요. 마음속 알아보고 다른 사람도 어떤가 심리학 통해서 알아보는 거 좋죠? 책 읽으려면 수고스럽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 정혜인 교수와 함께 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제 말이 맞죠? 책 읽으려면 힘든데 우리 시간 들으면 되는데 그걸 뭐 하려고 읽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게 책이 안 팔리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여담입니다마는 네. 요즘 책이 너무 안 팔려요. 네, 너무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예. 듣는 걸 선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언제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듣는 거, 네. 보는 거, 책 읽는 거 이거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매년 정신건강을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작년에는 7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몸에 나타나는 번아웃 증상과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것, 갈색 소음을 활용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명상이나 호흡 훈련, 그 다음에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 소소한 즐거움,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저도 번아웃 때문에 사실 한참 고생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작년에 알아둘 걸 그랬네요. 자, 지난해 7가지였는데 올해도 한 7가지 또 제안했겠네요? 더 많이 10가지를 했습니다. 10가지를요? 그래서, 네, 2024년도를 제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돕고자 청취자분들에게 이 10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가지를 전부 다요? 네. 야, 오늘 이 올해 잘 사시려면 10가지를 알아둬야 된답니다. 청취자분들 메모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뉴욕타임즈가 왜 이렇게 많이 했대? 한 5가지만 하지. 자, 10가지 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죠. 뭘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모두 알고는 계시지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예. 사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의 증거이기는 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모두 다 자는 시간에 자고 다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충분히 봐야 합니다. 햇빛은 수면뿐만 아니라 우울감과도 관련이 있어서 대낮에 햇빛을 맞으며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쇼펜하우어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어려운 질문 막 하니까 잠이나 자라 그랬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지나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문제지만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어려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불안이라는 걸 나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방법을 세우는 그것도 될 수 있겠고 말이죠. 네. 자, 적당한 불안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걱정을 멈추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걱정하기를 지금부터 하지 않겠다. 이게 참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걱정거리겠네. 그래서 좀 애초에 걱정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걱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하고 싶은 만큼 실컷 걱정을 하고 알람이 울리면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거나 뭐 차를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와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분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알람을 울리면은 딱 끝나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시간을 정해둔다. 네 번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어수선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하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집안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쓰레기 치우거나 뭐 설거지, 세탁하기,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끝내면 마치 내 삶의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물건을 정리할 때는 제자리에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나눠서 정리하는 것은 일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데 무슨 또 집안일 이거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뭐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카드나 편지로 평소 내가 감사해야 하는 상황들을 많이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 순간 항상 만나거나 스치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지만 그런 것 어떤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평소 습관처럼 갖는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착한 내용이라서 반발을 못하겠네, 이거는. 자, 넘어가고 6번째는요. 네,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을 다들 좀 싫어하죠. 하지만 이걸 좀 겸허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 노화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5년이나 삶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경과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네요. 예. 그리고 7번째는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건데요. 네. 예술활동은 시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술과 삶이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데 예술활동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과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예술활동 좋죠. 근데 뭐랄까요. 우리 뭐 주변에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우 간단하게는 나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예.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어릴 때 색칠놀이 한 것처럼 그런 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어제 서점에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많았을 텐데 못 보셨군요. 저는 뭐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찾아가지고 말이죠. 자, 7번째까지 예술활동까지 했습니다. 8번째 뭘까요? 8번째는 자연에 대해서 좀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대자연이 주는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결에 부는 꽃잎이나 얼굴로 스치는 자연의 향기,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다는 걸 다들 떠올려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 숙연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 존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수준이 높아졌네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 정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9번째 뭡니까? 네, 기계와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휴대전화랑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은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견디고 해당 시간이 끝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앱만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시지만 휴대전화를 안 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주의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뉴욕타임즈보다도. 자, 마지막 10번째 뭘까요?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하는 건데요. 아이고. 이것은 좀 불안을 잠재우고 신경계를 조절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호흡, 속도 조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448 호흡 연습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448입니다. 네. 이 448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4초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리고 4초간 숨을 멈추고 그리고 8초간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4초 동안에는 코로 들여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들이마시고 4초 동안은 멈춰요. 네. 그 다음에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쉬고.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조금 이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뭔가 마음이 심란할 때 그다음에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이럴 때 좀 다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명상이나 호흡 이런 거는 좀 전문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지 않나요? 혼자 하기 너무 어렵던데. 그런데요, 사실 내가 혼자서 숨을 잘 쉬는 것만 연습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48 호흡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깊게 내쉬고 이것만 해보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명상을 처음 할 때 경험인데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멈춰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왜 숨이 멈춰지면서 뇌로 그 산소가 올라가지 않는 경험. 아주 짧지만. 근데 그게 묘하던데요, 그 경험이. 하여튼, 예. 잘못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10가지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불안도 나의 친구다. 너무 네, 지나친 불안 이런 거에 걱정하지 말고. 세 번째는 걱정을 멈추고 기분 전환을 하는 건데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네, 맞습니다. 알람 시력이 소리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집안일 해라. 요거 저는 반대고요. 다섯 번째,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나 쪽지 보내거나 일기 같은 거 쓰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였죠? 네, 나이가 드는 걸 겸허히 받아들여라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가 나이까지 거면 시간 지나면 오는 건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일곱 번째 예술가가 되어라. 네. 예술 활동을 해라고요. 여덟 번째가 이거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연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경험의 네, 마감을 맞습니다. 가지고 네. 그러는 거고, 아홉 번째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좀 멀리 떨어뜨려 놔라. 네. 라는 거. 열 번째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해라 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뉴욕타임즈보다 우리가 해석을 더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꼭지만 이렇게 줬고요. 예. 제가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씩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씩 바꾼 거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마음 지키기 비법 10가지 천기 누설을 오늘은 해드렸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